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정 작가님의 책이고요. 여행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덴마크 한 달 살이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여행 기록이거나 한 달을 살아본 타지에서의 경험만을 나열한 책은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미래상을 만난 그 경험을 그 사람의 삶을 옆에서 살고 지켜보면서 담은 아름다운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영어 이름이 썸머예요. 우연히 덴마크에서 몇 달을 보냈던 일정을 마치고 독일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그때 우연히 줄리라는 매력적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근데 그 친구를 작가님이 만났는데 너무 통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름도 줄리와 썸머,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이름이고 전공도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리와 이제 관심사가 통했고 직업도 한 사람은 에디터, 한 사람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래서 또 그런 미적인 그런 관념이나 취향이 또 맞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옛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대화의 흐름도 너무나 잘 맞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라고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썸머 작가님이 줄리의 집에 놀러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친숙하고 오랜 시간 많은 흔적들이 살아온 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줄리의 오랜 가족들의 물려줬던 소중한 추억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고가구들, 그리고 오래된 패브릭과 그런 소품들, 그런 추억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혼자 살고 있지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의 느낌에 작가님이 굉장히 이제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냄새까지도 그 예전에 그 가족들의 냄새가 함께 남아있는 그런 집의 모든 그런 공기와 그런 공간에 매료가 됐고 그러던 차에 이제 줄리가 너는 우리 엄마를 만나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라는 엄마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래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줄리의 집에서 1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옮겨가야만 있는 해싱게르라는 마을로 줄리의 어머니인 아네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자신의 미래상,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여운 할머니인 아네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삶에 이제 놓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고 기록하고 담아낸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짠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혼자 막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되게 많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책 자체가 처음부터 표지도 사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책에 나온 되게 다양한 매력적인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 사진들을 다 작가님이 직접 그 아네트의 집에서 한 달간 덴마크 아네트의 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옆에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취향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쌓아나갔던 가족들만의 유산들, 그 문화, 그런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켜켜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어떤 덴마크라는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기도 하고, 이 가족들 고유의 취향과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모든 직업에 대한 커리어의 기록들이 다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글을 많이 읽는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쉽게 읽으실 수 있고, 디자인이나 어떤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오밀조밀 만드는 것에 대한 수공예,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더 매력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만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베스트 3의 순간을 여러분들께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네트와 썸머가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썸머 작가님이 아네트를 만났을 때 그 아가씨에서, 영화 아가씨 아시죠? 그 영화에 이제 김태리와 김민희가 처음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 장면이 뭐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김민희를 처음 아련하는 장면을 아시는가? 납작 조아렸던 김태리가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김민희를 슬쩍 본다. 그러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이런 말을 속으로 읊는다. 연병, 이쁘면 이쁘다고 미를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냐. 나는 아네트를 만나고 나서야 영화를 볼 당시엔 몰랐던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귀여우면 귀엽다고 말을 해줘서야지. 왜 이렇게 귀여우면 귀엽다고 말을 해줬어야지라고 감동을 했냐. 그녀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읽어봐 드릴게요. 150cm가 약간 넘는 키, 똑단발에 빛나는 은발을 한 여자는 무채색 원피스에 낙낙한 바지를 받쳐 입고 울 소재의 양말에 빨간 통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내 쪽으로 착착착 걸어올 때는 턱선에서 은발이 포실포실 들떴다. 아네트가 주얼리 디자이너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린 그의 비주얼에 압도되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면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네트의 외모를 연상할 만한 그런 묘사의 부분을 읽어봐 드렸는데, 이 표지에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귀여운 여인이 아네트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빨간색이 참 잘 어울리는 은발의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사진도 잔뜩 있는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할머니로 내가 나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그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 미나리 영화를 통해서 여우조연상을 타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 이제 30대, 20대 여성들에게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미래상으로서 보여지고 좀 존경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할머니로, 어떠한 여인으로 나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머 작가님이 처음에 아네트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래상, 선망하거나 동경하던 것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의 기분도 아니고, 어떤 영감을 얻어 저렇게 되고 싶다는 작심을 한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런 단어가 표준어로서 존재하는지 사전을 찾아봤을 정도로 밑도 끝도 없이 떠오른 단어였다. 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계획 따위를 펼쳐보는 일이 도통 없다. 당장의 하루를 끌고 나가는 것만도 쉽지 않다.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 반대급부로 주변에 멋있고 배움직한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 많다. 그들의 면면을 보고 나면 자연스레 나 자신에게로 눈이 돌아간다. 비교하고, 자극받고, 반성하고,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도 싶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게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의 모습이 포개져 보이는 묘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이상학적으로 꿈꿔오던 어떤 미래의 롤모델을 만났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나이 들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아 라는 나의 모습이 포개어져 보이는 그런 묘한 공감의 경험, 그리고 동질감의 경험을 한 거죠. 그런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약간 소울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단짝을 찾았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여기서 미래상을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누군가를 과하게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매칭 포인트를 찾은 느낌? 근데 그 매칭 포인트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나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매력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부러운 경험인 것 같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미래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미래상을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우선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삶을 밀고 나간다라는 그 대사가 있는 장면이에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책에 이제 그 아네트라는 여인의 삶만을 옆에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는 그녀가 사랑한 가족들의 삶이 같이 녹아져 있고, 그 가족들의 사랑과 함께 있던 순간들이 쌓여져서 그녀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온 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 그들의 가족들의 삶도 같이 마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회상하게 되고, 나의 가족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 중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슬프면서도 공감도 되고, 많이 함께 읽어볼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회상하기 시작한 이유는, 아네트가 이제 작가님의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잘 찍었다. 어쩜 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평범한 것들도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는 재주를 갖고 있구나 라면서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건 너의 어떤 부분에서 기인해서 너에게 이 재능이 생긴 거니? 너의 부모님이 예술적인 사람이니? 라고 물어봄으로 인해서 이제 회상을 하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어쩜 이런 걸 찍을 생각을 했니? 썸머는 어릴 적부터 이런 놀이를 하고 자랐니? 아네트는 내게 이야기를 청하며 부모님이나 형제도 예술 계열의 일을 하는지 물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깜찍한 짓을 하는가 싶었던 모양이다.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비슷한 성향을 물려받아 재능을 발현하다 보니 우리 집안에도 유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아네트의 예상은 어긋났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쉽게도, 어쩌면 다행히도.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다 사업을 했고 남매들도 평범한 일을 한다. 나는 어릴 때 미술과 책 읽기, 글짓기를 좋아했지만 미래를 가거나 글로 직업을 삼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꼬마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일요일에 스케치북을 들고 학교에 가서 빈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오곤 했다. 그때 그림은 아이들이나 그리는 것이야. 그만두고 공부를 해.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림책을 읽고 있으면 얘는 이상한 애야. 다 큰 애가 아직도 그림책을 보다니? 라거나 일상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으면 도대체 뭘 찍니?
아무것도 아닌 걸 찍어서 어디에 쓴다고, 하여간 별나네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시기였다. 한글을 뗀 후로는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어서인지 또래들이 참가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곧잘 상을 받아오곤 했는데, 그럴 때도 가족으로부터 우리 셋째 딸은 국문과에 가면 좋겠다 라든가 소설가가 되어보는 건 어때? 라는 식의 격려는 듣지 못했다. 글짓기 재능은 아빠가 회사를 다닐 때 상관 자녀들의 독후감 숙제를 대신하는 것에 쓰였다. 글짓기를 마친 원고지를 그댁에 직접 가져다 주고 오라는 심부름도 종종 했는데, 그때마다 예쁜 사모님들이 화사하게 웃으며 쥐어주던 1,000원, 2,000원을 원고료라 해야 할지 배달료라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머리가 굵어진 내게 부모님이 더는 남의 글짓기를 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책 읽기를 끊었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삶을 밀고 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장래 희망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지금 하는 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만났던 남자친구도 부정하곤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조물조물 수공예를 하고 있으면 그만두고 진지한 일을 하라 했다. 내 취향은 잠시 일탈 내지 장난으로 취급받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랬다. 환영받지 못한 꿈은 꼭 누르고 보통의 학생과 보통의 회사원으로 살았다. 가까운 사람과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살았다. 네, 이 부분이에요. 좋아하는 일이 삶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땐 알지 못했다. 그렇게 장래 희망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작가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있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흔히 사람들은 조금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왜 나에겐 저런 환경이 오지 못했지? 왜 나에겐 저런 멋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지? 난 왜 저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라고 원망하거나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의미들, 지금에서부터라도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이상을 향한 용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더 많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살기 바빴던 우리 부모의 물건에도 다정한 이야기가 깃들 여유가 없었다. 조부모에게 아끼던 가구가 없었을 리 없다. 부모에게 소중했던 장난감이 없었을 리 없다. 삶에 그것들을 데려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서 나는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면서 참 멋진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았던 그 장면은 작가님이 멋지게 찍어주신 사진 중에 이 페이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네트의 아버지가 아네트에게 어려서부터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딸에게 엽서를 보냈던 그 기록을 모아서 찍은 거예요. 이 엽서들은 어떤 때는 멋진 영감을 얻어서 딸에게 그 세계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것도 있고요.
그냥 정말 너무 봤던 전시가 별로여서 그 내용을 쓴 것도 있고, 그냥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도 같은 집에 사는 딸에게 엽서를 보낸 것도 있어요. 심지어 딸이 시집을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그 엽서들이 이어졌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기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써줬던 작은 쪽지들과 편지들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이제 저의 또 과거를 돌아보는 오마주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랑스러운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좀 이렇게 작가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글로 정리한 부분을 읽어봐 드릴게요. 아버지는 어디 특별한 곳을 갔을 때만 엽서를 보낸 것이 아니란다. 동네에 있는 미술관에 새 전시가 열리면 가서 구경하고는 박물관이나 갤러리엔 반드시 기념품점이 있지 않니? 그곳엔 또 반드시 기념 엽서가 있고, 그 엽서를 사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내곤 했어. 전시회에 가보면 깊은 영감을 받는 날도 시시하다 싶은 날도 있다. 100년 전 사람 어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기록하기 좋아하는 어휘는 아무리 작은 전시라도 관람 후기를 남기기 잊지 않았다. 책을 보았다면 서평을, 영화를 보았다면 감상평을, 물건을 샀으면 구매 후기를 꼭 남겼을 사람이다. 어휘가 요즘 사람이었다면 근면한 블로거나 유튜버 혹은 인스타그래머였을지도 모르겠다. 감상을 현장에서 수첩에 메모할 수도,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할 수도 있었다. 집에 가서 일기를 남길 수도 있었겠다. 허나 우리의 어휘는 평범한 방식을 택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엽서를 골라 딸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남겼고, 딸에게는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제가 3가지의 명장면, 제가 꼽은 3개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약간의 낭독을 더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책을 마지막에 읽는 즈음에 작가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우리의 소중한 지금의 일상으로 아무런 보잘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의 기록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남겨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작가님은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덴마크 가족과 만난 후 저는 가진 것들을 돌아봅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자그마한 물건들부터 저와 핏줄로, 땅으로, 취향으로, 관심으로, 보살핌으로, 끌림으로 연결된 관계들을 들여다봅니다. 양과 질을 떠나 자, 그래서 어떻게 남길 거야? 를 생각할 시기에 들어온 것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 가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것은 아주 작은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또 소중히 여긴 가족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아껴두면서 그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영감이 되고 또 좋은 유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 씨앗의 시작이 되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의 흔적에서 어떤 것들을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이 덴마크 가족의 매력은 자신들의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한 달 살기를 하고 갔던 이 한국 여성인 썸머에게도 아낌없이 가족의 유산을 나눠주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 소중한 기록을 함께 추억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나는 어떤 것들을 기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마치 나의 미래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 생각하고 사색을 해보게 하는 그런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이 작가님의 못다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클럽하우스에서 저와 북토크 함께 하시고 나은 책방으로 10시에, 밤 10시에 5월 4일 화요일날 열릴 예정이니까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제가 너무나 요즘에 푹 빠져있는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